나이가 들수록 소리가 잘 안 들리시거나 옆에서 누가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고 되묻게 되시죠? 노화성 난청이란 질환인데 나이 먹으면 다 이런 거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노화성 난청이 단순히 청력 감퇴만 유발한 것이 아니라 치매 위험도 크게 높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듣는 것을 담당하는 달팽이관에는 청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모세포, 신경원세포, 청신경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러한 기관들도 같이 노화되면서 청력이 감퇴하게 됩니다. 특별한 질환이나 외부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게 아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난청이란 의미에서 이를 노화성 난청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드는 것처럼 노화성 난청 또한 듣지 못하는 정도가 심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보통 60대가 되면 20에서 30%, 그리고 70대가 되면 3분의 1 정도, 75세와 80세가 되면 사실 절반 정도가 생활에 불편함을 겪을 정도의 노화성 난청을 경험합니다. 노화성 난청의 원인을 예전에는 시끄러운 것에 자주 노출되는 환경이나 귀에 좋지 않은 약물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환경, 비슷한 소음, 또 비슷한 약물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노화성 난청의 정도나 진행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를 사람마다 다른 유전자의 차이, 유전자의 다양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소음이나 귀에 나쁜 약물에 자주 노출될수록 청력이 더 빨리 떨어지는 경향은 있지만 이런 것에 얼마나 취약한지는 사실상 유전자가 결정을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 그런 유전자를 찾아내서 미리 관리해야 할 사람을 판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음악도 좀 크게 들으면서 편히 지내면 좋겠다 싶으실 텐데요. 아쉽게도 노화성 난청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타나는 질병은 유전적 요인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노화성 난청은 유전자의 요인에 환경적인 요인이 덧붙여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유전자가 원인을 제공하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죠.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유전자 변이가 있다는 가정하에 귀에 좋지 않은 것들을 피하라는 지침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귀가 잘 안 들려도 나이가 들면 다 이런 거지 하시면서 관리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존스 홉킨스에 근무하시는 한 교수님께서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난청 환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연구였는데요. 가벼운 형태의 경도 난청은 2배, 중등도 난청은 5배, 난청이 심한 그러한 고도 정도에 해당되는 난청의 경우에는 거의 10배까지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그런 결과였는데요. 듣는 능력이 떨어짐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뇌의 기관도 자극을 받지 못해 더 빨리 퇴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청이 심해지기 전에 병원에 와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청력이 떨어진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TV 볼륨을 점점 키워서 듣는다거나 목소리가 커진다거나 말을 못 알아듣고 되묻는 빈도가 많아지는 것 등이 청력이 떨어진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린 말을 못 알아듣고 되묻는 빈도가 많아진다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화성 난청은 달팽이관의 바깥쪽 부분부터 진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달팽이관의 바깥쪽 부분은 고주파음을 주로 담당하고요. 안쪽 부분은 저주파음을 듣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의 자음은 고주파음에 해당이 되고 모음은 저주파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화성 난청이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저주파에 해당되는 모음은 잘 듣지만 고주파음에 해당되는 자음이나 받침 같은 것들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가 들렸을 때 웅웅거리는 소리로 들리거나 뭐가 들리긴 하지만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돼서 자꾸 되묻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난청 증상이 있어도 귀는 아직 들리는데 저 사람이 좀 웅얼거리면서 말을 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치료를 미루다가
회복이 어려운 중증 난청이 찾아오고 나서야 병원을 방문하셔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난청이 시작됐는데 잘 관리하면 청력을 지킬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신 분들이 매우 많이 계십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먼저 청력의 종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바로 감지 능력과 판별력입니다. 정기검진에서 귀에 헤드폰을 쓰고 삐 하는 소리가 나오면 어느 쪽에서 나는 소리인지 손을 드는 검사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점점 소리를 작게 들어서 작아져서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순간이 오는데요. 이러한 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감지 능력 혹은 순음 청력이라고 합니다. 작은 소리를 잘 들을수록 여기서는 감지 능력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판별력은 소리를 듣는 상황에서 말의 의미를 알아듣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소리는 들리는데 말의 의미를 잘 알아듣지 못하면 판별력이 낮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보통 청력 검사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모두 측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능력 중 감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막기가 어렵습니다. 유전자에 따라 떨어지는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나이가 들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지 능력은 보청기를 착용하여 증폭을 하면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 능력인 판별력입니다. 노화성 난청이 시작돼서 감지 능력이 떨어져서 뇌로 전달된 소리가 줄어들게 되면 뇌가 적절한 자극을 받지 못해서 퇴화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말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인 판별력이 저하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떨어진 판별력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즉, 뒤늦게 보청기를 껴서 소리를 비교적 잘 듣게 되어도 누군가는 말한 것 같은데 그 의미는 잘 파악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판별력이 떨어지기 전에 감지 능력에만 이상이 생겼을 때 빨리 병원에 방문해서 적절한 관리를 받으셔야 청력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병원에 오셔서 다른 문제로 인한 청력 저하가 아닌 노화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 저하가 맞다라고 확인이 되면 의료진은 청력을 지키기 위해서 첫째, 제때 보청기 착용을 할 것을 가장 먼저 권유하게 될 것입니다. 제때라고 하는 것은 정상인보다 중등도 난청의 시작점인 40dB 이하의 크기의 소리가 잘 안 들리면서 그렇지만 판별력은 70% 이상인 시점을 얘기합니다. 판별력이 70% 이하로 떨어진 상태라면 사실 보청기를 착용해도 소음으로만 들릴 뿐 말은 잘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더 일찍, 그러니까 그러면 경도 난청일 때 보청기를 착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론적으로 분명히 좋긴 합니다. 하지만 보청기를 착용하고 다니는 것이 여러모로 번거롭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꼭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 마지노선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 청력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주 강하시다라고 하면 더 일찍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전문가의 관리 아래 보청기를 착용할 것을 권유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보청기 아무거나 사서 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청기는 주파수별로 제대로 증폭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안 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파수를 본인의 귀에 맞도록 최적화하는 과정을 피팅이라고 하는데요. 피팅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피아노 같은 악기도 조율이 잘 안 되면 음이 이상하게 흐르는 것처럼 보청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청력에 따라 맞춰서 피팅을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관리도 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보청기를 맞추러 오실 때마다 청력 검사도 하고 그 검사 결과에 맞춰서 보청기 주파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이지 않은 곳에서 보청기를 구매하시고 또 제대로 된 그런 피팅 관리를 못 받으실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보청기를 써도 효과는 없는 것 같고 불편하기만 하니까 보청기 써도 효과 하나도 없네 라고 하시면서 보청기 사용을 단념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지않아 판별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끔찍한 치매까지 갈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비단 본인만 사용하지 않으시면 그나마 나을 텐데요. 주변 분들한테까지 보청기 그거 하나도 효과 없더라 라고 하시면서 보청기 사용을 말리게 되면 사실은 정말 억울한 분들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에 맞추셔야 하고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서 반드시 피팅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셋째, 본인에게 가장 알맞는 형태의 보청기를 사용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보청기는 귀 안에 넣는 귓속형과 귀에 거는 형태의 바깥으로 좀 드러나는 형태의 귀걸이형이 있습니다. 당연히 귀 안에 넣는 보청기를 사용하면 외관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화성 난청은 대부분 저주파, 즉 모음 쪽은 비교적 잘 들리시지만 자음 쪽, 즉 고주파가 잘 안 들려서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가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리게 되는데요. 즉 잘 안 들리는 고주파를 높이는데 귓속형 보청기보다는 귀걸이형 보청기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귓속형 보청기는 특정 주파수를 조절하는 기능에 떨어져서 소리를 높여야 할 때 고주파만 증폭시킬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모든 주파수를 증폭시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미 잘 들리는 저주파까지 증폭이 되면 웅웅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보청기 도저히 못 쓰겠네 라고 하시면서 보청기와 멀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노화성 난청 환자는 귓속형 보청기보다는 귀걸이형 보청기 착용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나만 귀걸이형 보청기 차고 다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접으시고요. 당당히 귀걸이형 보청기를 착용하셔서 청력을 지키십시오. 넷째, 최소 2-3개월 동안은 불편하더라도 보청기를 써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보청기를 처음 착용하시게 되면 2-3주 만에 너무 시끄럽고 잡소리가 심하시다면서 착용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보청기는 일정 기간 적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귀는 눈과 달리 적응을 많이 필요로 하는 굉장히 까다로운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2-3개월 정도는 열심히 써보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도저히 못 쓸 것 같다고 하신 분들도 막상 2-3개월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만족하고 사용을 잘 하시게 됩니다. 그 단계까지 환자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드리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저희 같은 의료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일부 환자에서 약물 치료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후의 보루이자 가장 강력한 치료법으로서 인공와우 수술이 있습니다. 즉 80데시벨 이하의 소리는 듣지 못할 정도로 감지 능력이 떨어지고 어음 판별력 또한 50% 미만인 경우에 보청기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고 결국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와우라고 하는 것이 달팽이관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와우라고 하는 것은 인공 달팽이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팽이관이 완전히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 해도 뇌와 달팽이관을 이어주는 신경원 세포까지 퇴화되지만 않았다고 하면 인공와우를 이식했을 때 마법처럼 다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1년에 약 1000여 명에 해당되는 분들이 인공와우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실제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분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수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수술 받는 분들도 적은 것인데요. 장차 수술이 더 많이 알려져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현대 의료기술의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청력, 잘 관리하셔서 오래도록 그 행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